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자, 개별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직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또 배우자와 도저히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살던 집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회생 절차 진행 도중에 법원에 신고했던 내용에서 이사나 이직, 이혼 같은 그런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채무자는 이러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직, 이혼, 이사와 관련한 문제들은 그 변동 사유의 발생 시점이 개시결정 이전인지 아니면 개시결정 이후인지가 중요하죠. 자, 먼저 개시결정 전이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회생을 신청했다가 개시결정 전에 회사가 폐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기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직을 한 사유를 법원에 보고하고 새로운 직장에 맞춰서 새로운 변제 계획안을 짜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많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에는 변제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이직 신고를 꼭 해야 되겠죠. 만약 이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에서 현재 직장의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라 하는 보정이라도 받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이 개시 결정된 이후라면 법원이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직 여부를 따로 조사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물론 조건부 인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이직 사실을 신고해야 되겠지만 이 조건부 인가가 아니라면 그래서 굳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개시 결정을 받고 나면 이직을 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 인가를 받고 면책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지금까지 회생 실무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사건 취급을 해왔었는데요. 지금까지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이직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던 경우가 겨우 2번밖에 없었죠. 참고로 이 두 번 다 이의 신청을 한 채권자는 신용보증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했을 경우인데요. 이때도 개시결정 전과 후가 조금 나뉘죠. 개시결정 전이라면 이전에 살던 집과 현재 거주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이전 거주지의 보증금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집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새로운 집의 보증금은 3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차액 2천만 원은 어디에 썼는지를 소명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개시결정 난 이후에 이사를 하게 되면 그냥 주소지 변경 신고만 해도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혼인데요. 개회생 진행 중에 이혼을 해도 실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이혼을 했다거나 재산 분할이 있었다면 청산 가치를 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재산 증감 여부는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 하지만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단순히 이혼만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변동 사유는 회생 절차에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문제인데요. 자, 있다면 이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양육비는 얼마씩 부담할 것인지 이것이 변제 계획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생 중에 이혼을 할 경우에 개시결정 전후 상관없이 나에게 유리한 계획안을 짜서 제출할 수 있다면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개회생 진행 중에 이직이나 이사, 이혼 같은 그런 변동 사유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